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 등 사건 전반을 다룬 저서를 오는 8월 중 출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후대에 남기려고 책을 집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최명성 변호사가 최근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을 펴낸 데 이어 두 번째 사건 관계자의 기록입니다. 자, 이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순실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수사 과정 및 1, 2심 재판을 맡았습니다. 최 씨 재판이 상고심에 접어들자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다시 보려 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사임했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책 제목은 417호 대법정인데요. 417호 대법정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피고인으로 썼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변호사는 417호 법정은 현대사의 전장이라며 역사 전쟁일 수도, 이념 전쟁일 수도, 법리 전쟁일 수도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부제는 한국형 포퓰리즘 재판의 현장으로 검찰과 법원을 향한 불만과 비판이 책 곳곳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경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선고 과정을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한 것도 포퓰리즘 재판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편 책에는 국정농단 사태 이면의 뒷얘기들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용 중에는 최순실 씨 부친인 최태민 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정윤회 씨와의 만남,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미르재단 설립 의혹, 삼성 뇌물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변호사는 이달 중 예정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대법원 선고 내용뿐만 아니라 8월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까지 담아 8월 중 책을 출간할 예정에 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 역시 외부 작가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회고록을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의 회고록은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고 대법원 선고 이후에 출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블릿 PC 재판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4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방송이 8일 아침에 방송되니까 내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것인데요. 자,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4일 조선일보에는 JTBC와 검찰의 태블릿 PC 조작 공모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자, 태블릿 재판 국민감시단은 이번 광고에서 JTBC와 검찰이 태블릿 PC를 점유하고 있던 기간에 발생한 파일 생성 및 삭제 사례들을 열거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사용자를 특정할 문자와 카톡 등에 대한 대량 삭제, 카톡 침구 목록 삭제, 최순실 조카 장승호 사진 발견 현장에서 삼입 정황, 청와대 인사 지인의 사진과 연락처 삭제, JTBC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던 기간 카톡 닉네임 선생님 설정, 청와대 공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태블릿 보안 설정을 해제한 후 L자 패턴을 설정, 마치 우연히 연 것처럼 조작한 혐의 등 갖가지 태블릿 PC 조작 사례들을 제시했고 또 해외 유력 지식인들의 태블릿 PC 재판 관련 언급들을 실기도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가 지난 1월 29일 남한의 문재인 역시 범죄자가 아닌 시민들을 강제 구금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언론인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동료 기자 3명을 유죄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이 김씨 왕조 방식의 포갑 통치를 남한에 적용한 초기 단계로 보인다는 트윗글을 남긴 바 있지요. 또한 인권운동가인 수젠 숄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최근 국제언론인 보호위원회에서 서한을 띄워 한국에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과 황희원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실을 알리고 이는 언론 탄압이 아닌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발언의 일부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탄핵에 대한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이제
탄핵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그만 덮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계신데요. 자, 앞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뒤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자, 쟤네들은 몇십 년 전에 제주 4.3 사건이나 5.18, 심지어는 일제시대 것들도 들춰내서 지네들 입맛에 맞게 재가공하는데 탄핵은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자, 진실을 찾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의 진실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델리베스트 구독자분들도 정파를 떠나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